대본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남녀 평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작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째 이유는 물론 팬데믹입니다. 집에서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던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기도 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조국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엄마와 딸 얘기를 하고 아빠 얘기, 조국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팬데믹 덕분에 아버지들이 점수를 땄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 전에는 얼굴조차 마주칠 시간이 없던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때문입니다.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아빠가 손수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처럼 아빠 노릇한다고 감회스럽다는 중년 사나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체험하고 나서 아빠 노릇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아버지들도 요즘 많이 만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고 새삼스레 결심하는 아빠도 많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80년대 중반 제가 경영하던 여성잡지 여원에서 새로운 컨셉의 젊은 엄마라는 잡지를 낸 일이 있습니다. 아기를 잘 키우자는 육아 잡지였습니다. 그때 그 잡지 젊은 엄마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빠 하루 한 번씩 안아주세요였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당시 젊은 엄마라는 잡지가 창간되기 전부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빠 하루 한 번씩은 안아주세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특히 젊은 주부들 사이에 큰 인기였습니다. 바쁜 아빠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오로지 엄마의 그늘에서 자란 그 시대의 아이들은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자아이처럼 성장한다고 해서 마마보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영향을 못 받은 아이는 남자인데도 여성적이 된다는 뜻에서 마마보이라고까지 부르는 등 아빠의 영향력을 아쉬워하는 그 시대를 아빠 하루 한 번씩 안아주세요가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역할력에 따라 마마보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딸들은 어땠을까요? 또 지금 딸들은 어땠습니까? 딸들이 부모에게 받는 영향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여성 역사의 슬픈 단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 위주의 대한민국 가정, 어려서부터 아들 위주의 가정에서 자라난 딸들은 자라면서 의외의 사실에 직면하고 그래서 의외의 발언으로 부모를, 특히 엄마를 아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투적이긴 하지만 약간 비관적인 냄새가 나는 컨셉이 관행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딸들에게 대대손손이 이어오는 관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딸들은 사춘기가 지나면 무조건 따르고 정경하던 부모를 객관적으로 볼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딸들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을 스스로 합니다. 외부적으로 선언하는 딸도 물론 많죠. 그래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도 하고 엄마를 아주 슬프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딸이 자라서 결혼해서 그러니까 그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딸을 낳으면 난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푸념을, 자신이 미혼 시절에 했던 그 독백을 이번에 딸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이 대한민국 엄마와 딸의 악순환입니다. 하도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에 매달리는 딸이 아니고 와서 엄마가 묻습니다. 엄마가 어쨌다고? 어쨌다고 엄마처럼 안 살겠다는 거야? 물으면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를 되뇌이면서 가뜩이나 아버지에게 주눅들어 사는 엄마를 계속 주눅들게 하고 계속 슬프게 만듭니다. 같은 여성끼리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엄마와 딸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은 도대체 뭡니까?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의 악순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성운동가인 저 김재호는 좀 특이한 인간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귀종이었고 지금은 몇 안 되는 드문 희귀종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외치고 노력하는 여성운동가는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저 같은 남자 여성 운동가는 별로 없습니다. 남자 여권 운동가는 별로 없어서 저는 여권 운동가로서 나선 70년대부터 벌점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서기 2000년대까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여권운동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행하던 여성지 여원의 현모양처라는 네 글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영구 폐기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남자의 반 이상이 아내 외의 여자와 산다는 남성 중심 사회에다 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반역자 같은 소리를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7글자를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칠원절구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거기서 그쳤나요? 아니죠. 또 대리죠. 이번에는 남녀 평등이 안 되는 원인으로 남성과 여성의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폭력으로 억압한다는 사실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맞는 아내를 위한 변론이라는 획기적인 기사를 매달 30페이지, 40페이지 이상 여원에 게재하면서 남성 중심 사회와 전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런 입장, 한국의 거의 유일한 별종 남자 여권운동가라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의 원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 끔찍한 전설 같은 이 얘기의 중심에, 아니 그 처음과 끝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것을 보며 딸들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를 외치다가 20여 년쯤 지난 어느 때부터는 그 딸들로부터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소리를 이번엔 듣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여성들이 운명적으로 겪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의 악순환입니다. 대단한 여성들, 지도자급 여성들, 심지어 전직 대학 총장인 여성으로부터 이런 호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 우리 딸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총장님은 그러면서
슬프게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항상 반말하는 아버지, 엄마는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는데도 엄마에게 꼬박꼬박 반말하고 엄마에게 항상 명령조로 말하고 때로는 고함 지르고 더 심하게는 욕지거리도 하고 더 심할 때는 주먹도 휘두르는 아버지, 맞고도 울며 참고 사는 엄마, 그걸 보며 자란 딸들은 당연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철학의 신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딸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에 신봉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 시야에서 아버지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딸이 말할 수 없도록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난 우리 엄마에게 잘해주는 우리 아빠 같은 그런 남자와 결혼할래. 딸들은 엄마에게 잘해주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딸들로부터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소리를 듣는 엄마의 시대를 이제는 끝냅시다. 그러려면 엄마는 우선 조광지처 타이틀을 집어던져야 합니다. 현모양처라는 치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딸들이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의 속내에는 바로 난 조광지처가 되지 않을 거야, 난 현모양처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선 조광지처를 졸업해야 됩니다. 조광지처 4글자를 집어던지고 현모양처라는 악마의 소리를 짓밟아 버립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